폭 8000, 높이 6000의 새 파일을 엽니다. 파일 이름은 2-4 정육면체 배열 기본 공간 2 날짜 .psd로 합니다. 외곽 안내선과 수평 수직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외곽 라인과 수평선 수직선을 긋고 레이어 구조는 화면과 같게 합니다. 사각형 모양 도구로 적당한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두께는 당연히 2픽셀, 칠은 흰색, 획은 검은색으로 합니다. 모양 도구의 상단 툴바에 있는 W와 H 항목에 각각 1000픽셀을 입력하면 폭과 높이가 1000픽셀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을 검은색 화살표로 선택해 복제합니다. 기존 정사각형 아래에 딱 맞게 붙입니다. 마주보는 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을 엽니다. 속성창의 X와 Y 좌표에 3200픽셀과 1200픽셀을 입력합니다. 화면과 같이 그룹을 만든 후 넘어가는 선을 긋습니다. 화면과 같이 그룹을 또 만든 후 중앙소실점에서 좌측 하단 모서리를 잇는 넘어가는 선을 그어줍니다. 화면과 같이 우측벽, 좌측벽, 윗면 레이어 그룹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마주보는 면 레이어 위에서 넘어가는 선과 마주보는 면의 밑변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마주보는 면 위에 긋는 모든 선들은 마주보는 면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로 연결시켜 줍니다. 마주보는 면의 우측 하단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45도 선을 긋습니다. 조금 전에 그은 수직선과 45도 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가는 수평한 선을 긋습니다. 방금 전 교차점을 지나가는 반대편 45도 선을 긋습니다. 마주보는 면의 밑변과 방금 전에 그은 45도 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45도 선과 수평한 선들을 복제해서 나머지 정사각형들을 그려준 후 45도 선은 끄거나 삭제합니다. 아랫벽 레이어 그룹에 넘어가는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화면의 좌우 끝지점을 1대2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대1 방향을 그리지 않고 그릴 것입니다. 방향선 그룹, 그 안에 1대2 방향 그룹을 만듭니다. 밑변과 넘어가는 선의 교차점을 향하는 1대2 방향선을 좌우 양쪽 모두 그려줍니다. 양쪽 1대2 방향선의 교차점을 지나가는 넘어가는 선을 기존 아랫벽에 넘어가는 선 위에 그려준 후 불투명도를 12%로 변경해 줍니다. 1대2 방향선 그룹 위에 툴이라는 그룹을 만든 후 1대2 방향 레이어를 복제해서 넣습니다. 복제한 툴 그룹 속에 1대2 방향 레이어를 선택한 후 좌측 방향선은 삭제합니다. 기존의 1대2 방향 그룹은 꺼줍니다. 우리가 정한 우측 1대2 소실점의 위치는 8000픽셀입니다. 중앙 소실점이 4000픽셀이므로 중앙 소실점에서 4000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1 소실점은 4000픽셀의 2배, 즉 중앙으로부터 8000픽셀이 떨어진 지점입니다. 1대3 지점은 8000픽셀 나누기 3을 한 값인 2667픽셀입니다. 1대4는 4를 나누고 1대5는 5를 나누면 되겠죠. 나눈 숫자들을 입력해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안내선 레이아웃 창을 연 후 열박스, 그리고 중앙의 열배치도 체크합니다. 번호는 2, 폭은 2667픽셀을 입력합니다. 1대3 소실점을 의미하는 안내선이 생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대8 방향선까지 입력합니다. 나눈 숫자가 소수점이라면 반올림합니다. 1대4는 2000픽셀을 입력합니다. 1대5는 1600픽셀을 입력합니다. 1대6은 1333픽셀을 입력합니다. 1대7은 1143픽셀을 입력합니다. 1대8은 1000픽셀을 입력합니다. 각각의 방향선에서 시작해 좌측 하단 소실점을 향하는 방향선들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마주보는 선은 1대1 방향선이 없으므로 흐린 선으로 반을 나눠 놓은 넘어가는 선과 1대2 방향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가게 그려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오른쪽에 넘어가는 선과 각각의 방향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가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 그리셨으면 그 뒷부분도 동일하게 그려줍니다. 윗벽과 아랫벽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도 될 것 같으니 아랫벽 그룹의 이름을 윗벽 N 아랫벽으로 바꿔준 후 윗벽 그룹은 삭제합니다. 윗벽에도 넘어가는 선을 그려줍니다. 우측벽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로 연결해서 넘어가는 선을 그려줍니다. 다시 클리핑 마스크로 연결해서 가까운 마주보는 선 2개를 그려줍니다.
세로 방향성 그룹을 만듭니다. 선택 영역에 좌측 하단 모서리를 소실점에 딱 맞게 놓으면 중앙 소실점으로부터 수평선 위에 놓인 방향 소실점까지의 거리를 세로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향선들도 옮겨줍니다. 캔버스 크기에서 높이를 8000픽셀로 변경해 줍니다. 1:2 방향도 세로축으로 옮겨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평선 아래에도 안내선들을 설치해 줍니다. 자르기 도구와 Alt키로 화면상의 안내선까지 상하단을 잘라냅니다. 세로 1:2 방향선을 긋습니다. 마주보는 선을 긋습니다. 다른 방향선들을 긋습니다. 마주보는 선들을 긋습니다. 방향선들이 모인 점을 뒤에서 두 번째 마주보는 선과 하단 넘어가는 선의 교차점으로 옮깁니다. 마주보는 선을 긋습니다. 좌측벽, 윗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세로나 가로 방향선 툴 레이어가 필요하신 경우 기존에 작업하신 것을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레이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좌측벽은 우측벽과 같은 구조로 레이어를 짜시면 되고 윗벽은 아랫벽과 함께 그리시면 됩니다. 다 그리셨으면 감상을 해봅시다. 다음은 지금 작업하신 방법으로 다른 케이스를 한 번 더 그려보는 걸 할 것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요소는 마주보는 면의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화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주보는 면의 크기와 모양 위치는 기존 영상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되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주보는 면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면, 아랫면 중에 넓은 면부터 그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2 화각을 결정하는 시점이 오면 원하시는 위치에 1:2 방향을 잡으시고 다른 방향들도 나누기를 잘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중앙 소실점이 화면이 정 가운데에 있는 지금과 같은 경우엔 가로축의 소실점은 그대로 세로축의 소실점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마주보는 면에 너무 가장자리에 중앙 소실점이 위치하면 그릴 것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주보는 면은 반드시 중앙 소실점을 가리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 소실점을 벗어나 있으면 실제로 그렸을 때 물리적으로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마주보는 면이 되는 겁니다. 재밌게 그려보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주보는 면의 모양을 좌우 혹은 세로로 와이드하게 그려보세요. 넓거나 높은 인상적인 공간이 됩니다. 마주보는 면의 위치를 잡을 때 중앙 소실점이 마주보는 면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잡으면 다이나믹한 구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릴 건 많아지겠죠. 그리고 1:2 방향을 잡을 때 1:2 방향이 화면 바깥 멀리로 간다면 망원 화각이 되어서 압축된 느낌이 납니다. 1:2 방향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광각이 되어서 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세요.